안녕하세요. 저는 보람의 병원 유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천종호입니다.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유방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유방암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들이 이제 지난달에 한국 유방암 학회에서 만든 자료인데 전 세계적으로 여성암 발생률을 봤을 때 유방암이 제일 1등입니다. 유방암이 가장 많고 사망률도 유방암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유방암에 걸려서 안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유방암 환자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망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만 유방암에 걸렸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도 전혀 없으시고 주위에도 유방암 환자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 유방암 현황을 봤을 때 여기 파란색 선이 이제 왼쪽이 이제 유방암이 얼마나 발생하느냐를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이 얼마나 사망하느냐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발생률은 이제 많이 높은데 사망률은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방암 환자분들은 치료가 정말 잘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사망률도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매우 낮아요. 그래서 유방암 걸린다고 죽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이제 유방암 발생 현황을 이제 2000년도부터 쭉 봤을 때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6천 명인데 요즘은 3만 명까지 확 올라가 있고 그 수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늘어나는 이유 중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잘 해서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쪼매난 거를 건강검진을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건강검진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옛날부터 건강검진 수검률 이제 시행하는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뚝 떨어진 게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 2020년도에 그때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안 하다 보니까 뚝 떨어진 거고 앞에 보시면 이제 최근 발생률이 확 올라간 게 있죠. 이게 이제 코로나 때 검사를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2021년도에 다 우르르 몰려와서 이렇게 확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유방암은 초경을 빨리 할수록 확률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부터 봤을 때 12세 이전에 초경을 하는 사람들 비율이 점점 늘어났죠. 늘어났고 또 아기를 많이 낳을수록 유방암 확률은 떨어지는데 출산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유방암이 증가된 것도 있어서 앞으로도 점점 그 유방암 수가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현황을 봤을 때 이제 다른 유방암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암들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일정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누가 유방암에 잘 걸리냐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40에서 50대가 제일 많이 유방암이 많다고 해요. 근데 이제 외국 서양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유방암 확률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특이한 점은 젊은 유방암 환자분들이 많다는 거고 그래도 이제 나이 80대 이상이신 분들도 유방암 환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4, 50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4, 50대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46세가 평균이었다면은 마지막 2011년도에는 53세까지 올라갔고 이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점점 소고화 식습관을 따라가고 생활 습관도 수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생존율이죠. 이제 유방암 걸리면 사람들이 나 죽는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우리가 폐암이나 간암, 췌장암 이런 거는 확실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생존율이 아직 물론 증가하고 있지만 하지만 유방암은 생존율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1기 유방암일 경우에는 5년 동안 살 확률이 95%고 영기 유방암은 99%예요. 물론 이제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된 상태라면은 이제 제발 그 5년 생존율이 4, 50%까지 뚝 떨어지기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치료를 하고 이제 잘 관리를 한다면은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100살까지 산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유방 조직을 보면은 정상적으로 우유가 만들어지는 유선 조직이 동글동글하게 구름처럼 있고 젖꼭지로 나오는 길이 있죠. 이 길을 우리가 유관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유방암은 요 유관에 생깁니다.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이 유관을 잘라서 보면은 세포들이 예쁘게 가지런하게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암이 생긴다. 그러면 세포들이 막 찌글찌글 안으로 자랍니다. 우유가 지나가는 관 안에만 이제 생긴 거를 관상피내암이라고 하고 이거를 영기암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을 뚫고 이제 세포들이 막 자라게 되면은 우리가 관을 침윤했다고 해서 침윤성 관암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1기, 2기, 3기 유방암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당연히 점점 커지겠죠. 유방암 세포가 커질 거고, 이 유방암에 뭔가 생기면은 우리 임파선이라고 전신에 퍼져 있는데, 겨드랑이 임파선으로 암들이 전이를 잘 해요. 그래서 겨드랑이까지 전이가 될 수 있고, 물론 이 전이가 되더라도 치료는 가능합니다. 겨드랑이 전이는. 마지막으로 다른 장계까지 전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이 가장 많이 전이되는 곳은 뼈예요. 뼈에 전이를 제일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숨 쉬는 폐에 전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암 이미 진단되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뭐 뼈 스캔 검사, 가슴 CT 검사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유방암이 여기에 가장 많이 전이를 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폐 아니면 뇌까지 전이를 할 수가 있어서 중요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유방암이 왜 걸리냐 했을 때 명확하게 답은 없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있고, 그 중에도 가장 알려진 게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이랑 크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생 동안 생리를 하는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데, 초경이 당연히 늦을수록 위험도는 떨어지겠죠. 그리고 폐경을 더 늦게 할수록 그만큼 생리를 더한 거기 때문에 위험도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기를 많이 낳고 모유 수유를 오래 할수록 유방암 확률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보통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지, 반드시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호르몬이 관계가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갱년기가 오게 되면은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호르몬 대체요법이나 경구 피임약 같은 걸 많이 먹게 되시면은 유방암 확률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 치료를 많이 했다거나 현재 지금 갱년기 치료를 하고 있다면은 1년에 1, 2년에 한 번씩은 검진이 꼭 필요하고, 유방암에 진단되셨던 분들도 반드시 이제 이런 호르몬이 들어간 약제는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재발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 알려진 건 비만이에요. 이제 유방암은 살이 찔수록 재발률이 올라가고 발생률도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살이 찌면 그 지방에서 호르몬들이 막 분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방암에 안 걸리려면은 운동 열심히 해서 살을 빼는 게 중요하고, 이제 이미 치료하셨던 분들도 이제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살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은 유방암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들은 또 유방암이랑 상관이 없지만, 술은 많이 먹을수록 유방암이 잘 생길 수밖에 없고 재발도 잘하기 때문에 앞으로 술은 많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한 잔도 먹지 말라 그런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절주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거는 내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유방암 걸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브라카라는 유전자랑 관계가 돼 있고, 안젤리나 졸리 미국에 있는 배우도 아시겠지만 그 사람도 유전자 변이가 있어가지고 예방적으로 유방을 다 떼냈거든요. 하지만 이제 유전되는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에서 한 10%도 안 돼요. 그래서 되게 그 비율이 낮은 거고, 만약에 유전성 유방암이다 그러면은 뭐 40살 이전에 유방암에 걸렸다던가, 양쪽 유방암이다거나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분들이 많던가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전자 검사를 안 했다 그러면은 나는 유방암이 유전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유전이 안 되고, 그래서 보면은 가끔씩 엄마도 유방암이고 딸도 유방암인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보통은 유전돼서 그런 게 아니라 유방암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가족 내에 우연히 이렇게 유방암 환자분들이 겹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다고 반드시 검진을 열심히 할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그래서 유방암 예방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몸무게 유지하는 거, 이상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비타민, 미네랄 잘 섭취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음식 잘 먹는다고 유방암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나쁘게 먹는다고 이제 유방암 반드시 걸린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맛있는 음식 열심히 먹으면서 그냥 운동만 열심히 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도 맛있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했을 때 유방암 예방 음식에 뭐가 있냐 이렇게 봤을 때 되게 몇 가지 음식들이 있었어요. 무슨 이상한 꽃송이 버섯 분말, 뭐 이상한 버섯들 이런 거 되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는 다 드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음식이랑 유방암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사람들이 돈 벌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드시지 말고
또 막 치료하다 보면은 주위에서 그 지인분들이 건강식품이라고 유방암에 좋다고 음식들을 많이 선물로 주는데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드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애기 빨리 낳고 모유수유 많이 하고 이런 게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검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유방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고 폐암 이런 거는 이제 담배 피지 말라, 그리고 간암은 술 많이 먹지 말라 이런 게 있지만 유방암은 딱히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잘 해가지고 초기에 발견을 하면은 치료가 잘 되므로 자가검진이랑 정기적인 암 검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증상에 뭐가 있냐면은 대부분은 증상이 없어요. 유방암은 증상이 없고 이제 가장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게 유방이 찌릿찌릿 아파요. 유방이 욱신거려라고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저 100명 진료를 보면은 90명 이상이 저 찌릿찌릿해요. 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데 유방에 뭐 혹이나 암이 생기면은 오히려 얘네는 통증이 없습니다. 얘는 안 아프고 그러면 왜 찌릿찌릿하고 아파요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괜히 신경 쓰고 걱정돼서 그러는 시민적 요인이 가장 크고 뭐 우리 몸에 호르몬 변화가 있어서 아프다던가 아니면 유방이 뭉쳐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유방 통증으로는 유방암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몽울이 생겼을 때는 좀 다른데 이제 특히 이제 유방암 뭐 몽울 같은 게 만져져서도 가끔씩 오시거든요. 이 몽울은 사실 1cm보다 크더라도 잘 안 만져져요. 한 2cm 정도 돼야지 만져지게 되는데 계속 자라게 되면은 밖에서도 보일 수 있고 피부나 유두도 당겨지는 모양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몽울이 이제 유방암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서 유방에 몽울이 만져진다. 그러면은 병원에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욕탕에 새신사분들 있잖아요. 새신사분들은 워낙 많이 만지시다 보니까 되게 잘 아세요. 그래서 목욕탕 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은근히 자주 계시고 그거 말고도 유두 분비물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 약을 복용하셨을 때도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올 수 있고 별거 아닌 혹, 뭐 관내 유두종이나 유관 확장증 이런 게 있는데 별거 아닐 때도 유두 분비물이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양쪽 유방의 유두가 아니라 한쪽에서만 나오고 그리고 특정 한 부분에서만 계속 나오고 짙은 갈색이나 빨간색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유두 분비물이 뭐 하얗게 나오거나 노랗게 나온다. 그런 거는 그냥 이제 유방에 고여 있던 이제 우유가 살짝 흘러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지만 빨갛게 유두 분비물이 나온다. 그러면은 병원에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도 이렇게 피부가 바뀌거나 뭐 볼겋게 되거나 염증처럼 겨드랑이에 뭔가 만져지게 되면은 유방암이 증상이 의심할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저가 한 40대, 30대였는데 병원 진료 볼 때 유두가 없어졌다고 내원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이제 유방 암세포가 너무 커져가지고 유두까지 다 침범해가지고 없어진 거였는데 그런 경우는 되게 예후가 안 좋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잘 검사를 하시고 이런 이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방암 자가검진 공고안을 보면은 30살 이상일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유방 자가검진 스스로 유방을 만져보는 걸 꼭 해야 되고 40세 이상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건강검진이 나오는데 1년이나 2년마다 임상 진찰이랑 유방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방 자가검진 스스로 만져보는 거고 유방암에 걸리셨던 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한 번 걸렸다고 안 생기는 건 아니니까 꼭 본인 유방 자주 만져보면서 멍울이 또 새로 만져지는 게 있나 확인해야 됩니다. 자가검진 시기는 생리가 끝나고 3에서 5일 뒤에는 이제 붓기가 유방 붓기가 쫙 빠지기 때문에 그때 혹이 제일 잘 만져져요. 그래서 생리 끝나고 3에서 5일 뒤에 만약에 지금 생리를 안 한다면 그냥 특정 날을 정하셔가지고 꼭 그때 이제 정기적으로 만져주셔야 되고 저희가 유방 학회에서 333 캠페인이라는 게 있는데 생리가 끝나고 3일 뒤에 세 개의 손가락으로 이제 세 개의 원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만져보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 자가법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근데 실제로 외래에서 보면 대부분 잘 안 하세요. 까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샤워하실 때, 목욕하실 때마다 이렇게 한 번쯤이라도 만져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만져지거나 아니면은 뭐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건강검진 때 여러 가지 검사들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유방 촬영을 하게 됩니다. 유방 촬영은 기계를 이렇게 유방 위아래로 아니면 옆으로 짜부러뜨려서 시행하는 검사고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얗게 유방암이 생각되는 의심 병변이 발견되기도 하고, 이제 유방암은 혹처럼 생기는 게 아니라 미세 석회라고 바닥에 모래를 뿌린 것처럼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석회도 유방암이 의심될 수 있고, 근데 이런 석회는 유방 초음파에서는 안 나오고 촬영솔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나 이거 초음파만 하고 유방 촬영은 아파서 안 할래라고 하시는 경우 되게 많은데, 이 유방 촬영솔에서만 보이는 병변도 아주 많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2년에 한 번씩, 최소 2년에 한 번씩이나, 특히 이제 유방암 진단 받으셨던 분들은 매년 하시는 거를 꼭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방 초음파를 해가지고 혹이나 이런 걸 병변을 발견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의심되는 병변이 있으면은 이렇게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겠죠. 이제 모든 혹들에 대해서 다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게 아니고, 초음파나 촬영소를 봤을 때 모양이 나빠 보인다, 암일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좀 있겠다 싶으면 그때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를 해서 바늘을 찔러서 조직을 조금 떼내서 암인지 아닌지를 보게 되고, 맘모툼이라는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맘모툼은 뭐냐면은 더 굵은 바늘을 찔러가지고 요 조직을 이렇게 빨아당기면서 조금 조금씩 잘라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맘모툼을 시행을 하면은 이 조직 혹의 조직 검사도 할 수 있고, 이 혹을 아예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지역 병원들에 가면은 맘모툼 하려는 병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조그만 거 네다섯 개 있는 거 다 떼야 된다, 맘모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맘모툼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맘모툼을 할 필요 없고, 만약에 암이 의심되는 병변에 대해서는 맘모툼을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암 평가가 안 되고 암이 더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암일 때는 오히려 맘모툼은 절대로 하시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유방암에 진단이 됐을 때 치료는 어떤 게 있냐? 당연히 수술로 유방 혹을 때리는 게 기본적이고, 그 이후에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고,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항호르몬 치료라고 먹는 알약 하는 거를 할 수도 있어요. 수술이랑 이런 거 포함해서 모든 치료를 꼭 다 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니고, 이 암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암의 종류나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다 할 수도 있고, 이거 모든 치료를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항암 치료인데, 항암 치료는 되게 힘들어요. 이제 어떤 암들은 뭐 항암, 뭐 머리 안 빠지는 항암제도 있긴 하지만, 유방암과 관련된 항암제는 무조건 머리가 빠집니다. 머리가 빠지고 뭐 구토나 설사, 복통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되게 힘든 치료입니다. 그래서 너무 8, 90대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항암을 못 버티시니까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유방암에 걸린다고 모든 환자분들이 항암을 하는 건 아니고, 초기이거나 좀 순한 암일 때는 항암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항암을 안 하려면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초기의 유방암을 진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자가 검진 한 달에 한 번씩 본인 유방 꼭 만져보시는 거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시는 거고, 이거는 유방암이 아니신 분들뿐만 아니라 유방암에 진단되셨던 분들도 남은 유방이나 반대쪽 유방이 있기 때문에 자가 검진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져지는 몽울이나 유두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 뭐 유방이 빨개지고 뜨거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빨리 내원을 하는 게 중요하고, 무조건적인 맘모툼은 필요 없습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만약에 유방암이 진단됐어요. 근데 이제 전국의 병원에 지금 전국에서 유방암 환자가 많기 때문에, 특히 대학병원에는 유방암 진단받고 치료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수술 대기까지. 근데 이제 유방암 치료는 워낙 간단하고 전 세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가장 본인이 믿음이 가고 그냥 편안한 곳 가시면 다 치료가 돼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나 몇 달 기다려도 큰 병원에 가고 싶다 하시면 가셔서 기다리셔도 되고, 나는 그냥 빨리 치료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 하시면 그냥 근처에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하니까 주위에도 꼭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유방암은 되게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고, 6개월이나 1년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유방암이 걸리게 되더라도 그 대기 시간 동안 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빨리 나 치료해야 되는데 어떡하지라고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외래에서 볼게요.